35년간 가르쳤다. 그런데 퇴직 후 5년 만에 통장 잔고 5천만 원 남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래도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해왔으니 퇴직 후에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종의 사명감도 있었고 월급이 적지는 않았으니 퇴직 후 살 걱정은 크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5년이 지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고작 5천만 원뿐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직장 생활이 끝나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생활비가 더 들어가고 이자율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그렇게 애써 모아놨던 퇴직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반토막 나는 걸 보면서 아차, 나 준비가 많이 부족했구나 싶었죠. 오늘은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더라도 은퇴 후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직접 겪은 것,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 한 번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은퇴 준비 왜 생각보다 빨리 시작해야 할까? 은퇴 준비라는 게 꼭 거창하거나 복잡해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퇴직하면 알아서 살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이 컸어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적어도 50대 초반, 가능하면 40대 후반부터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걸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지속 가능한 수입원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했었어요. 사실 퇴직이라는 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은퇴하지 않겠어? 라고 쉽게 생각하고 미루다 보니까 정작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거나 퇴직금, 무언가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이 돈이면 몇 년은 거뜬히 살지? 했는데 막상 돈이 들어오면 생각지 못했던 지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자녀 결혼이나 부모님 요양, 혹은 주택 보수 비용 같은 것 말이죠. 에이, 그것도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안 쓸 수가 없잖아요. 2. 은퇴 후의 삶, 정말 지출이 준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퇴직하면 출퇴근 안 하니까 교통비도 줄어들고 식비나 기름값도 덜 들겠지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세이브가 되지만 새롭게 생기는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상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다,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취미생활이나 소소한 여행 등에서 지출이 더 늘 수도 있어요. 건강에 신경 쓰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건강보조식품, 운동 프로그램 등 의외로 들어가는 돈이 부쩍 늘어나요. 가족에게 손길이 가야 할 때가 있다. 손주 봐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면 오히려 용돈도 챙겨줘야 하고 오가며 기름값, 식대 등도 늘어나죠.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생각보다 지출이 계속 발생해서 아껴 쓴다고 해도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모아둔 돈 중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줄줄이 빠져나갔어요. 3.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사례 3가지.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들은 그리고 지켜본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은퇴 후 삶을 설계할지 고민하신다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 A. 작은 가게를 열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든 스티브 가명. 스티브라는 분은 60대 초반에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장사를 잘한 건 아니지만 퇴직 후에도 매달 어느 정도는 고정 수입이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작은 편의점을 열었죠. 나름 현명했던 건 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곳을 골라서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했고, 또 프랜차이즈를 선택해 초기 마케팅 및 운영 노하우를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첫 해에는 가게 운영이 힘들어서 한때 포기하고 싶다고도 했지만 2년 차부터는 안정적으로 월 20만 300만 원 정도는 손에 쥐게 됐다고 합니다. 스티브가 하던 말이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긴 했지만 그냥 딱 이거 하나로 끝을 본다는 생각보단 매달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는 데 작은 일자리를 만든 셈이라고 보면 된다였어요.
실제로 주말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이 몸을 움직여 일하면서 삶의 활력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례 비퇴직금으로 부동산 임대사업 하지만 준비 없이 뛰어든 김 선생님. 두 번째 사례는 저와 비슷한 교직 출신의 김 선생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직금을 받아서 오래된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료를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죠. 주변에서 부동산이 최고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게 문제였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살 때는 매입가 대비 월세 수익률이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건물이 오래되니까 하자가 생기고 세입자들은 더 싼 임대료를 찾아 옮겨가고 공실이 늘어나면서 수리비에 세금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잔뜩 생겼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팔려고 보니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있어서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그 과정에서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너무 쉽게 봤다. 관련 지식도 없고 관리할 체력도 여의치 않았는데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덤볐다라고 후회하셨어요. 지금은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건물을 정리하셨지만 나중에 남은 건 꽤 줄어든 자본금뿐이었다고 합니다. 사례 C 퇴직 후 새 직업으로 인생 2막을 연 박주임 가명. 마지막 사례는 제가 보면서 이런 길도 있구나 하고 느낀 분입니다. 박주임님은 55세 정도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했는데 본인이 원래부터 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었고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해오셨던 분이었어요. 어쩌다 지인 소개로 결혼식이나 가족 행사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는데 점점 소문이 나더니 아예 스튜디오를 작게 빌려서 본인만의 사진 작업실을 열었어요. 이분이 대단한 건 원래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고 1년 정도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고 마음먹고 매일매일 사진을 공부하고 SNS도 열심히 운영했대요.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쌓고 무료로도 몇 번 재능 기부 촬영을 하다가 차차 유료로 전환했죠. 그 결과 한 달에 결혼 촬영 혹은 가족 행사 촬영만 몇 건 받아도 충분히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난 은퇴했으니 세상에서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레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업으로 은퇴 후 삶을 꽉 채운 멋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지금까지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실패와 큰 성공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퇴직금 일부를 작은 금융상품에 묶어두고 나머지는 조금 여유 있게 쓸 돈,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긴급 자금 정도로 나눠 놓았죠. 하지만 막상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들어서 뭔가 부수입이라도 꾸준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글 쓰는 걸 좋아했다는 점을 살려서 은퇴 후엔 지역 신문이나 온라인 매체에 기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액의 원고료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 활동을 하다 보니 작게나마 강의 요청도 오고 출판 관련 일도 조금씩 연결되면서 미약하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에 대한 투자도 무시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잖아요. 은퇴 후에는 병원비나 건강관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니 차라리 꾸준한 운동, 식단 관리를 위해선 초기에 조금 투자해두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5. 마무리 35년의 가르침이 끝이 아니라 시작. 돌이켜보면 35년간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할 여유가 없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부터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해봐도 되는 시기라는 점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자금, 그리고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직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은퇴 후 5년, 10년 후 내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될까를 가정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준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작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또 내 성향에 맞는 방향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거든요. 이미 은퇴를 해버렸다고 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인생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봤듯이 사진, 글쓰기,
자영업, 강의, 온라인 컨설팅 등등 요즘은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나 소규모 창업 아이템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은퇴 후의 삶이란 준비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무대가 되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사람에게는 재정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공감이 되고, 아, 나도 뭔가 준비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 경험과 또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솔직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부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재미있고 여유롭게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